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친이라 따끔한 조언, 지적 모두 달게 받겠습니다. 긴 글이 될 것 같아 미리 이 점도 양해 구할게요. 연애기간 1년이고 둘 다 30대 초중반, 전 평범한 직장인이고 남자친구는 사업을 합니다. 평범하게 여느 연인들처럼 알콩달콩 잘 만나왔고 나이도 나이인 만큼 결혼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남친 부모님을 뵙게 됐는데 제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입니다. 금요일 밤에 남친 친구, 저 이렇게 셋이서 거제도에 사시는 남친 친한 형네 부부도 오랜만에 뵐 겸 남친 사업하는 거 구상도 좀 할 겸 겸사겸사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비행기 타고 가기로 했었는데 하루 전날 갑자기 남친이 자기 친구 차로 가자고 했습니다. 장거리 운전 힘들 텐데 그냥 깔끔하게 셋이서 비행기 타고 갔다 오자고 했는데도 굳이 차로 가자길래 힘들 텐데 그래 알았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오케이 했습니다. 금요일이 됐고 밤 10시에 출발하기로 얘기가 돼 있어서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친에게 전화가 오더니 12시쯤에 출발하자고 하는 겁니다. 알았다. 밥은 먹었냐? 이것저것 챙길 건 다 챙겼냐? 또 배고프면 가면서 휴게소 들리자. 이런 얘기 하다가 그래 오빠 이따 봐 하고 끊으려고 하는데 남친이 갑자기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감이 좋지 않아 자꾸 끊겨 들려서 그냥 응? 뭔 소리지? 하고 있었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근데 남친 친구가 절 먼저 픽업하러 왔습니다. 평이상 H 오빠라고 할게요. 원래 남친 친구가 와도 친해서 셋이서 차로 여기저기 잘 놀러 다녔고 그럴 때마다 H 오빠가 운전할 땐 남친이 조수석에 타고 제가 뒷자리에 탔습니다. 남친이 운전할 땐 H 오빠가 조수석에 타고 제가 뒷자리에 탔고요. 그래서 늘 해왔던 대로 트렁크에 짐을 싣고 뒷자리에 타려고 차 뒷문을 여는데 H 오빠가 너 앞에 타야 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냐고 물었더니 H 오빠 말이 응? 너 못 들었어? 남친 아버지도 같이 가시잖아. 뒷좌석엔 아버지랑 남친이 타야지. 갑자기 아버지 거제도에 친구분 계시는데 그 친구분 만나러 가신다고 같이 차 타고 가자던데. 남친이 말 안 했어? 너한테 말했다던데. 정말 너무 당황했고 어이가 없었고. 남친한테 화도 나서 솔직히 안 가고 싶었지만 다른 핑곗거리도 생각이 안 났고 아까 통화할 때 그럼 아버지 얘기가 그 얘기였나 싶었습니다. 남친이 말했는데 내가 못 들었나 보다. 아, 다시 물어볼 걸 싶기도 했고 다른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여기서 제가 안 간다고 하면 아버지 불편해서 안 가는 거라는 거 남친이 뻔히 눈치챌 텐데 그럼 싸움 날 거고 또 아버지는 얼마나 불편하시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냥 일단 차에 탔습니다. H 오빠도 당황하면서 땡땡이는 너한테 분명히 얘기했다던데 내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난 네가 들었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픽업하러 왔지 어쩌냐. 그래도 차만 같이 타고 가는 거고 같이 일정 보내는 건 아니니까 하면서 엄청 난감해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안 갔어야 했는데 결국 남친 집 앞이었고 도착해보니 남친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여기서 2차로 화났습니다. 차에서 내리니 남친 부모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근데 남친은 본인 부모님께 저를 제대로 소개도 안 했는지 어머니가 처음엔 절 H오빠 여자친구로 아시는 겁니다. 3차로 화났습니다. 남친은 세상 속 편하게 아니야 엄마 내 여자친구야 하면서 느긋하게 차에 지 짐을 싣는 겁니다. 그러자 남친 어머니는 아이고 예뻐라 집에 놀러와요 언제 올 거야 그러시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정신이 없어서 네 오빠랑 상의해보고 정식으로 찾아뵐게요 죄송해요 계실 줄 몰라서 이렇게 뵙네요 이러고 길바닥에서 남친 어머니와의 예상치 못한 첫 만남에 땀만 삐질삐질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제가 나쁘게 보이진 않으셨는지 바로 앞에 편의점에 후다닥 가시더니 이것저것 먹을 거 사주시고 예뻐라 잘 갔다 와요 집에 꼭 놀러와요 하시면서 좋아해 주시니까 그나마 다행인가 싶었지만 남친이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이런 일을 왜 당일날 이렇게 통보식으로 하는지 며칠 전부터도 아니고 아버지 끼시는 걸 당일날 아무리 동행이 아니라 그냥 올 때 갈 때 차만 같이 타시는 거라고 해도 왜 얘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첫인사를 이렇게 시키다니 날 뭘로 보는 거지. 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네. 너무 배려가 없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이 사람 뭐지? 내가 알던 남자가 아닌 것 같은데 등등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남친 어머니와의 첫 인사를 마치고 어머니는 집에 들어가시고 남친 아버지와 남친 그리고 저 H오빠 이렇게 넷이서 결국 거제도로 출발했습니다. 제대로 정식으로 인사라도 시켜주든가. 그런 것도 없이 지 혼자 뭐가 그렇게 신이 났는지 떠들고 웃고 난리가 났네요. 전 이렇게 개황당 여행을 가게 된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할 말도 없고 너무 어렵고 불편했습니다. 제가 뭐 하나 말 행동 잘못하면 책 잡힐까봐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모든 말과 행동을 최소화하면서 계속 마음 불편하게 뒤는 쳐다보지도 못하고 앉아서 갔습니다. 근데 남친이 갑자기 블루투스 마이크를 켜고 유튜브로 노래방을 켜기 시작하더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랑 H 오빠에게도 노래 한 곡씩 하라고 아버지도 노래 한 곡 하세요. 여기서 정말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너무 열받고 하니까 두통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남친한테 카톡을 했습니다. 오빠, 정말 나 머리 아파서 그러는데 노래 나중에 부르면 안 될까? 그리고 부모님 뵙는 건데 내가 누군지 제대로 소개도 안 하고 당일날 이러는 거. 아, 그래도 내가 못 들은 건가 사정이 있겠지 하고 참고 있는데 그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이렇게 혼자만 신나서 노래 부르면서 이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했더니 남친은 편의점 앞에서 소개했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한 거고 머리 아픈데 노래 불러서 미안 몰랐네 미리 얘기하지.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몇 시간 전에라도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나 미리 알았으면 청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는 적어도 안 왔을 텐데 이게 뭐야. 일단 그냥 갔습니다. 그렇게 전 경직된 상태로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5시간 반을 달려서 아침 6시에 거제도 지인 부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미리 나와 계시던 지인 부부와 인사를 하는데 남친이 그 지인 형과 잠시 일 봐야 된다고. 그 형네 집에서 아버지랑 저랑 H오빠랑 셋이서 자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 집에 초등학생 애들도 있는데 저희 셋이서 아침 6시에 갑자기 쳐들어가다시피 해서 씻고 짐 풀고 자라고.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 형 부부에게도 죄송하고 너무 민망하고 답답했습니다. H오빠와 전 민폐다. 그냥 아버지 모셔다 드리고 예약해둔 숙소 체크인 시간 될 때까지 우리끼리 어디든 찾아서 가 있자 하고 나오려는데 형 와이프가 조용히 절 부르더니 저 나이 드신 분은 누구셔? 물어봤습니다. 남친 아버지셔 했더니 그런 말 없지 않았냐며 기함을 합니다. 전 또 답답하고 민망해졌고요. 일단 그렇게 됐다. 나도 출발 직전에 알았다. 쉬는 날 이른 아침부터 잠 깨워서 미안하다.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자 하고 대충 수습했고 남친은 가버렸고 H 오빠와 전 남자친구 아버지와 함께 차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한참 적막이 흘렀습니다. 근데 남친 아버지께 친구분 계신 곳으로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친구분 집 주소, 만나기로 한 장소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신다 그러고 친구분한테 전화도 안 하시는 겁니다. H오빠랑 저 남친 아버지 셋이서 계속 차 타고 빙빙 돌고 아버지는 혼자 태평하시고 저희가 어떻게 아무데나 내려드리냐 어디 같이 커피라도 한잔할 가게 문 연 곳이라도 찾아보겠다 해도 계속 아무데나 내려달라고 그러십니다. 아니 그래도
어떻게 시간도 이르고 타지인데 아무데나 내려드리냐고 친구분한테 한번 전화해 보시라고 해도 정말 태평하게 친구는 자고 있을 거라며 계속 전화를 안 하시는 겁니다. 정말 어디 가게 문 연 곳도 하나 없어서 계속 차 타고 빙빙 돌다가 항구가 하나 있길래 거기 구경이나 하자고 하셔서 다 같이 내렸는데 갑자기 거기서 그냥 가신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서 그냥 가시라고 해요, 아버님, 하고 말리는데 갑자기 훌쩍 본인 가방 메고 진짜 호련히 가셨습니다. 갑자기 비가 오길래 제가 트렁크에서 우산 얼른 찾아서 그럼 이거라도 쓰고 가시라고 급하게 들여서 보냈습니다. 저희 둘 다 벙쪄 있다가 H오빠가 일단 우리도 어디라도 빨리 찾아서 들어가자 해서 차로 여기저기 정처 없이 떠도는 와중에 다행히 문 연 감자탕 집이 하나 있길래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H오빠가 야 어떡하냐 나도 당황스러운데 너 진짜 좀 그렇겠다. 난 너 이해한다. 이왕 온 거 그래도 잘 참았고 소주나 한잔하고 털자. 그냥 재밌게 놀다 가자 하면서 감자탕에 소주를 시켜줬습니다. 저도 오빠 운전하느라 고생했다. 오빠도 당황했지 뭐.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저희 둘은 감자탕과 소주 한 병을 사이에 두고 같이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친은 제가 술 마신다는 소리를 듣고 오히려 지가 화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카톡이 오더니 머리 아프다는 애가 소주를 왜 마시냐. 우리 저번에 건강도 있고 소주는 잘 취하니까 안 마시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이러는 겁니다. 더 말하고 자시고 싸우기도 싫어서 일단 만나서 이따가 둘이서 얘기해. 이렇게만 답장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H오빠와 지금 이 상황은 뭔가 우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가에 대한 신세한탄을 하다 보니 시간이 흘렀고 숙소 체크인 시간에 맞춰서 들어온 전 바로 뻗었습니다. 긴장이 풀렸는지 미친 듯이 잠이 오더군요. 한참을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남친도 들어와서 거실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정신 좀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클렌징 오일을 안 가져와서 그것도 살 겸 바람도 좀 쐬면서 마음도 가라앉힐 겸 이왕 온 거 좋게 생각하고 재밌게 놀다 가자, 마음 좀 추스리자 해서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살 거 사고 근처 좀 걸으면서 겨우 마음 가라앉히고 좋게 생각하자, 별일 아니다, 재밌게 놀다 가자, 갈 땐 아버님께 말도 내가 먼저 좀 걸어드리자 애써 생각하고 다 같이 마실 것도 좀 사서 들어왔더니 남친이 말하길 재밌게 놀 기분이 아니다. 그냥 다시 집에 가자. 라는 겁니다. 일단 H오빠와 저 먼저 차에 가 있으라며 저도 정말 너무 열받아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짐 챙겨서 그래 가자 이러고 나왔습니다. 차에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H오빠와 저 둘만 먼저 올라가라는 겁니다. 전 그 와중에도 아니 우리가 이렇게 먼저 가버리면 아버님은 어떻게 올라오시란 거야. 이 말부터 나왔는데 진심 지금 생각하면 결국 저희 둘이 올라왔고 올라오는 도중에 남친은 카톡으로 제가 잘못한 거라며 소주는 안 마시기로 약속했는데 신뢰가 깨졌다는 둥 머리 아프다는 애가 소주를 왜 마시냐며 속은 기분이라는 둥 자꾸 제가 소주 마신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주가 논점도 아니고 H오빠 비롯한 오빠 절친들이랑 가볍게 한 잔은 괜찮다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오빠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타지에서 사람 먼저 가라고 하는 게 어딨냐.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내 입장에서도 오빠가 이런 모습 보이니까 앞으로 오빠 계속 믿고 만나도 될지 모르겠다. 또한 부모님 첫인사를 이런 식으로 시키는 게 어딨냐.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으면 나한테 중간에라도 짧게라도 양해를 구하고 내 당황스러운 마음을 헤아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 오빠가 그렇게 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화나진 않았을 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친이 말하길 아,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했어? 아니 내가 아버지께 뭘 어쨌다고 너무 황당해서 내가 아버님께 뭘 어떻게 했는데? 라고 물었더니 지금은 얘기하고 싶지 않다. 나중에 얘기하자. 조심히 올라가. 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남친을 카톡에서 차단한 상태고 저희는 이미 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치만 전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오면서 H 오빠한테도 너무 미안해서 계속 사과하고 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남친이 왜 화를 내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이해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요. 전 어찌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남친은 왜 저러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인지. 두 번째 사연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처음으로 글 써봅니다. 3일간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휴가 기간 동안 일정이 있어서 여행 계획을 따로 세워두진 않고 상황 봐서 시간이 있으면 하루 1박 정도로 어디 다녀오자 얘기를 3번 정도 해둔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남친이 백신을 예약했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냐고 물어보니 휴가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신 맞으면 어디 못 가고 쉬어야 하지 않겠냐 했더니 그런가 갈 수 있지 않을까 흘리듯이 말하고 대화는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을 만났는데 휴가 때 뭐 하냐고 해서 시간이 되면 하루 정도 여행 다녀올 생각이었는데 남친이 백신을 맞아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남친이 우리 여행 가? 라길래 시간 되면 어디 가기로 했잖아요. 근데 백신을 맞아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내가 언제 맞는데?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휴가고 그때 백신 맞고 원래 그때 어디 갈까 했었다. 정확한 대화 내용을 상세히 기억해서 쓸 수는 없고 대략 이런 흐름의 대화였습니다. 저는 기분이 상하고 남친은 사람들과 얘기하고 있어서 티 안 내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집 청소업체를 오전 시간으로 예약했는데 둘 다 오전에 만나서 안내를 못 해줄 것 같아 상의하던 중 오후 시간으로 옮기면 남친이 잠깐 들려서 안내해주고 끝나는 시간에는 저나 남친이 되는 대로 가보기로 조율했습니다. 청소업체의 청소 날짜, 시간 변경했습니다. 이후 청소업체 방문 얘기를 3번 정도 했습니다. 언제 올 거고 오후에 청소 시작하기로 했다. 청소업체 무슨 요일에 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업체 방문 이틀 전에 제가 업체에서 모레 오니까 라고 했더니 남친이 그게 모레라고? 라며 묻길래 그날이라고 몇 번 얘기했었잖아요. 라고 했더니 그게 그날인지 몰랐어.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시에 오기로 했고 오빠가 오후에 가서 안내해 줄 수 있다고 해서 둘이 얘기하고 시간까지 옮긴다고 상의까지 했었는데 라고 했더니 그 시간에 내가 어떻게 가? 라길래 그때 얘기할 때는 된다고 해서 기분 상하고 있었으나 싸우게 될까봐 당시에 그렇게 말해서 시간도 오후로 바꿨던 거다. 그때 같이 얘기하지 않았냐? 얘기하고 남친은 그날인지 몰랐다. 그럼 상황 보고 안 되면 퇴근 때 가서 마무리할 때 만나서 확인해 보겠다. 라고 하고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세 번째, 한두 달 전 사진 촬영 전에 이발을 하면 헤어스타일이 어색하니 최소 2주 전에 이발을 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투블럭 스타일이라 옆을 밀면 초반에는 티가 납니다. 다니는 헤어샵 디자이너를 만나서도 그 얘기를 하고 그럼 촬영 한 3주 전에 와서 이발하면 되겠네. 대충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플래너가 촬영 최소 1주 전 헤어커트 미리 해두라고 안내 문자를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촬영 6일 앞두고 3일 뒤쯤 샵에 가서 이발을 하겠다고 하네요. 촬영 앞두고 머리 자르면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라고 했더니 옆이 이래서 잘라야 할 것 같아. 라길래 그럼 미리 잘랐어야지. 저번에 그 얘기 했었고 플래너랑 디자이너랑도 얘기했었잖아요. 라고 했더니 디자이너랑 얘기해봤는데 이번 주에 와서 자르래. 라는 겁니다. 저는 촬영 전 헤어스타일이 어색하니 자르면 안 되는데 갑자기 생뚱맞은 입장으로 말해서 답답하고 남친은 짧게 자르지 않고 다듬기만 해서 어색하지 않게 가면 되겠다 라고 생각한 것 같고 디자이너도 오라고 했다는데 이미 하루에 한 번씩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니 저는 좋게 대화를 못하고 화가 나 있는 상태로 대화를 이어나간 것 같습니다. 서로 이미 다른 대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싸우게 될 것 같아 남친은 좋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미 제 기분이 상해서 좋은 방향으로 납득이 안 됐습니다. 대화가 격해져서 싸우는데 제가 왜 둘이 조율하고 몇 번씩 얘기해둔 걸 까먹고 쉽게 말을 하냐. 항상 까먹어서 싸우지 않았냐. 그때마다 내가 싸우려고 했냐. 계속 좋게만 설명을 못하겠다 라고 했더니 나는 까먹은 게 아니라 알고 있었다. 머리 자르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었는데 살짝만 자르면 되니까 그걸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나한테 말을 할 때 머리 자르면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옆이 이래서 조금만 다듬으면 무리 없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을 시작하면 될 텐데 다짜고짜 나 머리 자르겠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왜 항상 기억을 못하냐. 나만 기억을 하고 남친이 까먹으면 그냥 까먹었구나 하고 또 설명하면 되는 거냐 라고 했더니 이게 싸울 일이냐. 이게 우리한테 문제가 될 일이냐. 왜 이렇게 예민하냐. 아침부터 울고 난리칠 일이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업체나 머리 자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화를 기억 못하는 것이 그럴 수도 있고 내가 기분 나쁜 걸 이해를 전혀 못한다는 것에 화가 난다. 친구와 약속도 그럴 수 있냐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친구한테는 그랬어 미안해 기억 못했어 이런다. 내가 너한테도 그러냐 라고 하길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식이냐. 왜 나만 다 기억해야 하냐. 내가 비서냐 메모장이냐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럼 너도 까먹어라. 둘 다 까먹으면 상황 닥쳐서 해결하면 되지. 이게 무슨 큰일이냐. 이런 거 하나하나에 다 예민하게 굴어야 하냐. 네 기억력은 좋고 나는 기억력이 안 좋냐. 왜 예전 일까지 또 다 끄집어내냐. 예전 일이 아니라 불과 어제, 그제, 3일간 일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미 대화는 격해지고 그냥 계속 서로 언성만 높아졌습니다. 남친이 하는 말이 너랑 앞으로 어떻게 사냐 못 살 것 같다. 뭐만 하면 예민하게 나와서 욕할 것 같다. 웃긴 건 이미 욕을 하고 못 참아서 운전대를 주먹으로 쳤었습니다. 제가 나는 어떻게 살지 생각 안 들겠냐. 나는 욕을 못하냐. 화나도 욕 참는 건 둘 다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거다. 곧 결혼을 앞두고 이런 문제로 같이 못 살 것 같다. 격해져서 소리 지르고 화를 참는 것을 보니 멍합니다. 연애 기간 동안 이런 문제로 많이 싸웠고 둘이 했던 얘기를 나중에 가벼운 투로 기억을 못하거나 대충 말해서 그때마다 제가 기분이 상합니다. 10분 뒤에 거기서 봐 하고 통화 끊고 거기로 가면 다른 데에서 기다리고 있고 자잘하게 기억 못하는 게 많습니다. 평소에 주고받은 얘기를 어느 날 꺼내면 그게 뭐였지? 뭐가? 로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여태 다른 사람이랑 같이 지냈나?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고 정한 건가 생각이 듭니다. 기억을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네가 화낼 이유냐? 네가 예민해서 그런 거다. 싸움은 네가 시작했다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제가 예민해서 그런 건가 생각하게 됩니다. 술 먹고 보기 싫은 행동을 한다든지 제 상식에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서 얘기를 하면 그게 왜 화낼 일이냐 라고 시작합니다. 본인 기준에서는 그 모든 행동들이 화나거나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너는 왜 기분이 나빠 라고 시작합니다. 예전에 크게 싸웠을 때 제가 트집을 잡았다면서 격한 싸움, 욕으로 이어졌고 제가 예민하게 굴어 생긴 싸움이다 라고 대화가 흘러가니 이건 아니다 싶어 가스라이팅도 찾아봤습니다. 남녀 사이의 싸움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의 싸움이 기본적인 싸움인 건지 혼동이 오고 약속을 잊거나 얘기한 내용을 잊는 걸 그럴 수도 있지로 받아들이고 그때마다 좋게 얘기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싶습니다. 기억 못해서 미안해. 이래이래로 시작하면 나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니 내가 잘못을 빌어야 하냐. 너한테 눈치 보면서 어떻게 빌면서 말해야 네 기분이 좋게 되냐 라고 합니다. 싸우는 내용들이 별것도 아닌 일들이라 제가 참고 좋게 얘기하면 안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매번 까먹는 거에 미안한 기색도 없이 이런 태도로 나오는 게 황당하고 한 번씩은 화가 납니다. 여행이나 어떤 일을 앞두고 너가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거는
너가 그런 성향이고 준비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가족한테 풀게 된다. 까먹게 된 상황에서 너가 화나니 예민한 거고 스트레스 푸는 것이다. 모든 상황이 예민한 성격으로 일관되네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예민하다는 소리를 하도 들으니 예민 말만 들어도 진짜 예민한 사람 된 것 같고 거기에 대응하면 그래, 예민해서 그래 정답이 되는 것 같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결혼을 앞두고 이런 사소한 문제로 앞으로 어떻게 하냐, 암 걸릴 것 같다 라고 하는 남친을 보니 저 역시 앞이 막막합니다. 이 정도 문제로도 이렇게 격해져서 감정을 주체 못하고 싸우는데 아마 제가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점점 더 화가 나서 주체를 못하는 것 같고 욕하고 소리 지를 때 제가 좋게 말하면 누그러들겠죠. 근데 저는 이미 기분이 상해서 좋은 말을 못합니다. 너가 이렇게 했으니 나는 욕을 못 참는다 라는 연결이 저는 납득이 안 되고 앞으로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이럴 때마다 제가 상황을 다 설명해야 하고 너무 애 같아 보입니다. 어차피 다음 싸움에도 똑같은 입장을 설명해야 하니 설명해도 기억 못할 걸 알아 받아쳐서 싸우기도 지칩니다. 그냥 그러려니 두고 참는 게 맞나요? 이런 상황에서 제 표정이 굳고 기분이 나빠지는 것. 자기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나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것. 남친은 이런 부분에 거부감이 심한 것 같습니다. 제 기준으로 바꾸려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예의, 사람들 앞에서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상식은 지켜달라는 건데 그게 그 사람에게 해가 가는 행동인가요? 제가 포기하다 보면 마음도 거리가 생길 것 같아 계속 부딪혀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예민해서 싸우려는 사람으로 치부되네요. 이런 걸로 화내는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정말 예민해서 이러는 건가를 생각하는 게 맞나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남편이 있으신 분들의 입장에서 남편이 이런 행동하면 어떻게 반응하실지 궁금해서 글 올려봐요. 원래 좀 다혈질에 화 많이 내고 조금 난폭적인데 근 몇 년간 괜찮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갑자기 이상한 부분에서 핀트 나가서 큰 소리로 화내는데 이상한 게 뭐냐면 똑같은 말을 계속해요. 며칠 전에 엄마랑 아침부터 싸웠는데 제가 싸우는 소리에 깼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지금 아빠가 밖에서 일하고 집이 자기는 조금 불편하다고 원룸 얻어서 살면서 평일에 한두 번 오고 일요일엔 아침부터 있다가 저녁엔 자기 집 가는데 택배 상자를 모아두면 약간 암묵적으로 아빠가 버리거든요. 근데 그 택배 오면 송장이 붙어 있잖아요. 보통 저나 동생이 택배 정리해서 웬만하면 다 떼는데 가끔씩 못 뗄 때도 있고 귀찮아서 나중에 떼야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항상 그거 뗀다면서 엄마한테 뭐라 하니까 엄마가 원래 나도 다 떼는데 한두 번 깜빡할 수도 있다. 그리고 보통 애들이 택배 정리하는데 애들이 못 뗄 수도 있지 않냐. 네가 한 번 더 확인해주면 안 되냐 하니까 아빠가 너는 두 번 확인 안 하면서 나는 왜 두 번 확인해야 되냐. 너는 두 번 안 하면서 왜 나만 계속 확인해야 하냐. 맥락의 말을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엄마가 한마디 할 때마다 한 대여섯 번 반복해서 말해요. 엄마가 아니 네가 좀 떼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뭐라고. 내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내가 한두 번 봐서 말하는 줄 아냐. 니는 두 번 확인 안 하면서 나는 왜 두 번 확인하냐. 말투가 싸가지가 없다. 이러는데 제가 들으면서 이게 싸울 일인가. 그냥 내가 뜯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좀 짜증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일부러 다 안 뜯는 것도 아니고 진짜 다 뜯거든요. 근데 가끔씩 안 뜯은 게 있는데 그게 싫으면 그거 냅두고 나머지만 버리던가 누가 버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짜증나면 아예 버리지 말던가 하면 되는 건데 말이죠. 어릴 때부터 저런 성격인 거 알고 있었지만 요즘 들어 잠잠해져서 성격 좀 잠잠해졌나 싶었거든요. 회사에서 일 안 하고 개인 일 하시는데 진짜 사회생활 답 없는 스타일이에요. 더 웃긴 건 그렇게 싸우고 엄마가 지쳐서 대충 밥 차려놓고 들어가면 혼자 또 잠잠해져서 나중에 보면 내가 말이 그땐 좀 심했다 이러는데 제가 엄마면 진짜 미쳤을 것 같은데 이걸 몇십 년 하고 있으니까 약간 때릴 거 다 때리고
그땐 내가 감정이 조절이 안 된 것 같다 이런 느낌 아닌가요? 진짜 욕밖에 안 나와요. 집도 나가서 살면서 이게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인가요? 저야 뭐 아빠한테 정도 별로 없지만 남동생은 아빠랑 보낸 시간이 거의 없기도 하고 남자아이들 아빠랑 놀면서 축구하고 야구하고 그렇게 크는데 걘 그런 추억이 없거든요. 그리고 자꾸 자기 우울증 있다 하고 이게 처음엔 분조장인가 싶었는데 조울증인가 싶기도 하고 치매인가 싶기도 하고 말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진짜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은 말을 해요. 그리고 평소에 자기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저도 짜증나고 토할 것 같은데 엄마는 그냥 넌 말해라 난 내 할 일 할 테니 이렇게 그냥 있으시거든요. 전 괜찮은데 이제 대학 가고 그러면 동생이랑 엄마랑 집에 있는데 좀 엄마 혼자 놔두기가 그래서 남동생이 중3인데 순하거든요. 솔직히 이런 주제로 이야기 안 해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둘 다 아빠랑 안 친해요. 아니, 일단 붙어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데 친해질 리가 없죠. 둘 다 집에 아빠 없는 게 편하고 아빠 오면 좀 불편하고 방에서 둘 다 안 나가고 무의식적으로 동생한테 집에 아빠 있냐고 물어봐요. 자기가 불편하다고 나가놓고서는 그냥 안 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아내 있고 자식 있는 집이 불편할 이유가 있나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요즘에 계속 친한 척하고 자꾸 대학 간섭하고 만나면 대학 얘기하는데 진짜 똑같은 말 지금까지 50번 넘게 들은 것 같아요. 진짜 미치겠어요. 분조장인가요? 사람 간 쫄리게 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자기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항상 싸우는 패턴 보면 자기가 조금 더 손해보고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엄청 싸워요. 초딩도 그렇게는 안 싸우는데 말이죠. 아무튼 전 진짜 이젠 별 생각 없거든요. 어릴 때야 다정다감한 아빠 부러워서 친구 아빠 부러워하고 이모부 부러워하고 그랬는데 이젠 그냥 내 팔자지 뭐 하고 그냥 살아요. 그래도 엄마는 진짜 좋은 사람인데 멘탈이 그렇게 센 분도 아니라 엄마가 걱정돼요. 저희 앞에선 아무렇지 않은 척 강한 척 하시는데 저야 뭐 어릴 때 생생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엄마는 싸웠던 거 다 기억하실 테니까 이혼까지 할 뻔도 했었고 아빠가 난폭적이고 약간 이상한 성격 때문에 엄마만 맨날 피해보고 마음고생하는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평소엔 진짜 웬만하면 아빠 진짜 멀쩡한데 가끔씩 이럴 때마다 정 떨어지고 남남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빠 없는 애들이라는 인식이 싫으셔서 엄마는 끝까지 저희 보고 이혼 안 할 것 같은데 제가 엄마라면 진짜 인생에 낙이 없을 것 같아요. 엄마 친구들은 남편이랑 여행도 가고 남편이 선물도 사주고 그러는데 아빠는 제가 살면서 엄마 생일 챙겨준 걸 본 적이 없어요. 결혼기념일도 챙긴 적 없고요. 저라면 인생이 비참할 것 같아서 저는 절대 아빠 같은 남자 만나기 싫거든요. 주위에 제 친구들 아빠 보면 진짜 부러워요. 서로 친하고 부부끼리도 친하고 근데 우리 집 보면 네 뭐 글이 엄청 길어지고 두서없는데 보통 이럴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미칠 것 같은 게 정상인 건지 모르겠어요. 예전엔 진짜 아빠 볼 때마다 엄마랑 싸우면 어떡하지 눈치 보고 불안해하면서 살았는데 그때 저한테 진짜 너무 미안해요. 요즘엔 진짜 별일 없어서 이제 나도 좀 보통의 가족처럼 사는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또 이러니까 이제 좀 지쳐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4살 어린 동생을 둔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부모님의 차별 때문에 서운함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서운함이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쌓이기만 해서 마음가짐의 조언을 듣고 싶어 글 올립니다. 첫 번째, 식사 챙겨주기 및 집안일. 제가 13살 때부터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어요. 처음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실 때 저도 어렸지만 동생이 더 어렸기에 동생 식사는 제가 챙겨줬습니다. 학원 가기 전에 동생 식사를 챙겨주고 혹시 시간이 안 맞아서 학원 가기 전에 챙겨주지 못하면 학원에 있는 중간에 나와서 동생 식사를 챙겨줘야 했어요. 저도 밥도 못 먹을 만큼 바쁜 날에도 동생 식사를 안 챙겨주면 무섭게 혼이 났고
친구들이 동생은 혼자 밥을 못 먹냐, 왜 네가 가서 챙겨줘야 하냐고 묻는 말에도 대답을 못하고 동생 식사를 챙겨주러 집에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맞벌이셔서 집안일을 해야 하는데 저는 집안일을 안 하면 혼이 났지만 동생은 집안일을 하지 않아도 혼내지 않으시더라고요. 억울한 마음에 동생은 왜 집안일 안 시키냐, 쟤도 설거지하고 청소기 돌리고 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 왜 맨날 내가 해야 하냐, 되들어도 돌아오는 답은 네가 누나잖아 였습니다. 두 번째, 성적. 저는 공부를 꽤 잘하는 편이었는데 동생은 공부에 별로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히려 동생은 성적이 낮아도 별 말씀 안 하시고 저는 한 문제만 틀려도 무섭게 혼이 나서 시험 치고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면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어린 마음에 부모님이 진짜로 사랑하는 건 동생이고 저는 그냥 공부를 잘하는 자식이어서 부모님이 키운다고 생각했었네요. 세 번째, 진로 상담. 동생은 공부에 별로 흥미가 없는 편이라 동생 진로에 대해서 부모님이 고민이 많으셨는데 동생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저한테 동생 학교에 가서 진로 상담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은 그런 부분을 잘 모른다고 하시면서요. 두 분 다 대학을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던 시절에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 하시는 진로 상담을 제가 동생 담임 선생님과 마주 앉아 이야기했었네요. 동생이 대학 진학한 이후에도 부모님은 제가 계속 동생 진로에 대해서 동생에게 이야기해 주시길 바라셨고 저는 이제 전공도 다르고 동생이 알아서 할 일인데 왜 자꾸 부모 역할을 나에게 강요하는 거냐고 대들어서 부모님과 숱하게 싸웠습니다. 네 번째, 첫 월급. 사실 이 이유가 글을 쓰게 된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저는 수능 치고 대학 입학하기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대학교 시절 내내 아르바이트와 근로장학생 등을 병행하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집안 형편이 부족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넉넉하지도 않은 편이라 전액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면서 학교를 다녔고 대학 다니는 내내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생활비는 별도로 주셨지만 넉넉치 않은 형편에 제 생활비를 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와 근로장학생 등을 통해서 번 돈은 제가 따로 모으며 부모님에게 선물도 자주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선물을 드리지 않으면 섭섭한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도 부모님께서 넉넉지 않은 형편에 저를 키워주신다고 생각하였기에 당연히 선물을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대학을 다니면서 장학금을 거의 받지 못했고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고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동생이 타지에서 대학 다니는 것에 대한 걱정만 하셨고요. 참고로 저도 타지에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동생이 사립대를 다니면 학비를 부모님이 지원해 주셨고 그때 대학교 학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줄 몰랐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도 내심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부모님이 저에게 고생했다 말하는 한마디에 마음이 녹았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장학금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셨거든요. 그러고 시간이 지나 제가 취업을 했고 첫 월급을 탔을 때도 저는 이사 및 새로운 집 구하기 등등 돈이 들어갈 일이 많아 적금을 깨고 힘들었지만 첫 월급이기에 부모님께 각각 용돈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동생이 인턴을 가게 되었고 첫 월급을 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동생의 첫 월급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저에게 전화하셔선 월급이 적은데 동생이 어떻게 사느냐며 걱정만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서운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부모님 생신, 결혼 기념일 등등은 제가 다 챙겼고 용돈, 선물 등등도 다 제가 챙겼습니다. 동생은 아무것도 보태지 않았고요. 그리고 취업 후에도 저에게는 취업도 했는데 하고 이야기하셨기에 생신, 기념일마다 용돈도 드리고 중간중간에 필요한 것도 사드리고 부모님 여행도 보내드렸습니다. 물론 저는 정규직 취업이었고 동생은 인턴이기에 월급에 차이가 있는 것도 압니다. 그치만 저에게는 받기만 하셨던 부모님이 동생은 월급이 작다며 따로 용돈도 챙겨주셨습니다. 동생에겐 아무런 섭섭함이 없습니다. 대학 다니던 시절부터 제가 동생에게 따로 용돈을 챙겨주는 등 동생과 사이는 나쁘지 않습니다.
동생은 그냥 동생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동생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시면서 제가 못 챙겨드리는 건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부모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제가 못된 걸까요? 부모님께서 넉넉지 않은 형편에 공부시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과 동생과 이런 사소한 차별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서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